안녕하세요. 레벨 1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과서 74쪽의 중간부터 75쪽의 윗부분에 교과서를 펴놓고 이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여러분들도 잘 풀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풀이 방법을 익히도록 합시다. 먼저 이 풀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등식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소를 잘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소에 비유를 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A와 B라는 두 친구가 시소를 탑니다. 이 두 학생은 몸무게가 같은 반의 두 친구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두 학생이 시소에 올라타면 시소는 균형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각각 서로 같은 무게의 책을 한 권씩 들고 시소 위에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을 C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시소는 왼편에는 학생 A와 책 C의 무게, 오른편에는 학생 B와 책 C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같은 것을 더해도 시소의 균형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같다.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와 서로 같다. 여기서 추가된 것이 양변에 C를 더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두 책의 무게 C와 C는 서로 같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등식을 이 새로운 하나의 등식으로 표현하는 과정, 바로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이 여기서는 식이 짧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약간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잘 집중하고 덧셈 또는 뺄셈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문제를 예로 들어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7, 두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1, 2 이렇게 동그라미 숫자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 나로 기호만 바꿨습니다.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x, y가 한 등식에 모두 있으면 어떠한 계산을 이용해서 x, y의 값을 찾는다는 것은 운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3 더하기 4가 답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답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두 식을 모두 참이 되게 해야 되는 값을 해로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식을 동시에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볼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x의 개수는 가에서는 1, 나에서 x의 개수는 1이에요. y의 개수를 보면 가에서는 1, 나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의 개수는 같고 y의 개수는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은 그러한 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변끼리 더한다는 말은 좌변을 좌변끼리 더해서 좌변으로 쓰고 우변을 우변끼리 더해서 우변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세로셈을 그대로 등식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는데 계산이 가능한 부분은 계산을 해야겠지요. x와 x는 y와 마이너스 y 이렇게 동류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는 계산할 수 없지만 이렇게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와 x를 더하면 1x, 1x 더한 것이기 때문에 2x이지요. 그 다음에 1y와 마이너스 1y를 더하면 1과 마이너스 1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0y가 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좌변은 끝났고요. 우변에 7과 3을 더하는 건 쉽죠. 10. 그럼 2x는 10 이렇게 되면은 변화된 점이 y가 여기선 보이지가 않아요. x만 있는 중1 때 배운 1차 방정식의 형태여서 우리는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2로 나누어야겠죠. x는 5. x의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값만 알아서는 이 방정식을 풀었다고 할 수 없겠죠? y의 값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값을 이용해서 y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 변끼리 더해서 하나의 값을 구했으면 두 번째 나머지 문자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x의 값을 주어진 문제의 방정식에 식가 또는 식나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곳 아무 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 한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을 위에 있으니까 가에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은 5 더하기 y는 7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식에는 이제 x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 1차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하면 항상 x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y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풀면 됩니다. 5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y는 7 빼기 5, y는 2. 그럼 x의 값 아까 얻었고 이번에 y의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x, y 모두의 값을 얻었기 때문에 답은 5, 2, 2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3, 74쪽에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더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빼는 방법도 할 수가 있어요. 빼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7, x 마이너스 y는 3. 뺄셈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x에서 x를 빼면 0x죠. 그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는 것은 이렇게 되는 원리를 말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부를 우리가 음수에 뺄셈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돼요. y 플러스 y. y의 값이 양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배 법칙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는 것은 2y라는 뜻이에요. 우변은 7에서 3을 빼면 4예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y가 2가 되죠. 아까 구했던 이 y의 값과 차이가 없습니다. 변끼리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끼리 더할지 뺄지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에 x, y의 개수를 보고 더하는 게 편리할지 빼는 게 편리할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